이런 말을 하면서 탄식했어요. 평생의 라이벌이 될 유방을 여기서 놓아주게 되는 최대 실수를 저지른 이 항우가 그 다음 행보들에는 항우는 어땠을까요? 관중 지역의 이 중심, 이 함양에 입성한 항우는 계속해서 치명적인 패착을 범하게 돼요. 먼저 항우가 했던 첫 번째 큰 잘못은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에 도착한 다음에 역시 대학살을 벌이게 되는 거죠. 왜 자꾸 그래? 자꾸 적을 만드는 것 같아요. 포섭하는 게 아니라. 진나라는 자신의 조국인 초나라를 멸망시켰던 그 나라, 그 진시 왕제 그 나라죠. 그러니까 진시 왕제 조카였던 그 옥새를 반납했던 자영, 그 왕도 죽이고, 이렇게 왕족과 관리 4,000명을 몰살시키고 진나라의 금은 보화와 여자들을 다 차지하고, 그리고 함양궁에 불을 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 기록에는 3개월 동안 이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초나라를 멸망시킨 그 진시 왕제의 무덤까지 찾아가서 무덤을 파괴하고 불을 질렀다라고 그래요. 1975년 이후에 진시황릉 병마용갱이 그 발굴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불에 탄 흔적이 정말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네, 병마용갱의 갱들의 부분을 보면 검게 탄 흔적들이 보이죠? 검게. 네, 이 병마용갱들도 일부를 보면 검게 불에 탄 흔적들이 역력한 이런 모습들이 보인 거죠. 항우가 불 지른 거구나. 항우가 이렇게 파괴하고 약탈하고 사륙하는 이 과정, 진나라 사람들은 정말 항우를 두려워하고, 대신 반대로 누가 떠오르죠, 이럴 때? 유방. 유방이 오히려 그립고, 유방과 너무나도 대비되는, 극적으로 대비되는 이 모습, 이것이 항우가 저지른 큰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잔인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공공의적인 진나라를 멸망시킨 이제 항우는 제국을 건설하고 황제가 될 수 있는 그야말로 1순위 인물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관중을 차지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얘기하죠. 죽은 관중을 이제 우리가 들어왔으니 여기를 차지하고 천하를 통일하고 제국을 건설해야 된다. 근데 항우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나는 관중 땅을 차지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부귀해진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마치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가는 것과 같다. 사마천이 기록했는데 훗날 여기에 글자를 따와서 금이환양이라는 사자성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의 비단 옷을 입고 환양,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고사성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진나라를 멸망시킨 나의 위대한 공업은 고향에 돌아가서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네요. 생색. 근데 사실은 이것은 정치가로서는 좀 아마추어적인 것이죠. 범증이 또 실망했겠네요. 네. 이게 결과적으로 결국 우리는 항우의 두 번째 패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명적인 실수. 자, 그리고 또 마지막 항우의 가장 큰 잘못은 항우는 고향 초나라 지역에 9개의 군을 통치하게 되면서
황제가 아니라 서초 패왕이라고 자기 스스로 패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항우는 이 천하를 18명의 제후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과거의 봉건 제도로 돌아가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 분열돼 있어요. 예. 거기다가 땅을 분봉하는 방법도 항우의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요지를 주고 자신랑 먼 사람들에게는 먼 험난한 오지를 나눠주게 되는 대단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분봉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땅을 분봉받았더라도 제후들이 다 불만인 거예요. 왜 난 이 땅을 나에게 주나? 나는 저 땅을 갖고 싶은데 이러면서 서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천하 분봉을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유방에게도 땅을 분봉시켜 줬어요. 와, 땅까지 줬어요? 초회왕이 어떤 약속을 했다고 그랬죠? 관중을 먼저 들어가면 관중을 왕이 된다. 먼저 들여간 자가 관중의 왕을 삼겠다 그랬는데 유방에게 바로 관중 땅의 아래쪽에 있는 이 한중 땅을 분봉시켜 줬는데 진령산맥이 가로놓여 있는 산 아래 그리고 여기 파산이 놓여 있는 마치 감옥에 가두듯 저 험난한 산악지대 안에다가 유방을 분봉시켜 준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관중 땅은 진의 장수들에게 세 개로 나눠져서 이걸 통해서 이제 유방도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천하를 분봉한 다음에 각자 자신이 맡은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비록 꼭두가시처럼 세웠지만 거병했을 때 그 중심의 구심점 역할하고 명분이었던 초회왕 항우는 그 초회왕까지 제거하고 죽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본인의 명분인데. 네, 이렇게 되니까 제후들은 항우를 향해서 불만을 노출하고 결국 항우에게 반란을 막 일으키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항우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가서 또 그 제후국을 정벌하게 되고 원정을 가게 되면서 그야말로 가게 되면 또 항우는 어떻게 해요? 몰살시키. 그야말로 몰살하거나 파괴하고 불태우는 강경일변도의 진압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진안교체기 때 중국의 인구가 3분의 1가량이 줄어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의 인구가 3분의 1가량이 줄어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기간은 길지는 않았는데 이 10여 년 동안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항우의 세 번째 패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